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봅니다. 아마 당신의 스마트폰에도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겁니다. 다들 밥 한 번 먹자고 웃으며 헤어졌던 사람들, 혹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꽤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밤, 당장 가족의 수술비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졌다고 아주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돈을 빌려달라고 입을 뗄 수 있는 이름이 그 화면에 몇 개나 보이나요? 아마 화면을 계속 밑으로 내리기만 할 뿐 차마 누구의 이름도 선뜻 누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주식 계좌가 파란불로 물드는 것에는 밤잠을 설치며 끔찍하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너무나 둔감해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파산입니다. 얼마 전 친한 줄 알았던 사람과 밥을 먹던 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다고 당신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가 폰을 꺼내듭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죠. 당신은 괜찮은 척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쪼그라드는 불쾌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었나? 아니면 원래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가 자책하면서요. 아니요. 문제는 당신의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관계의 계저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버렸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것보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빚을 갚지 못해 사회적인 부도를 맞는 것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간관계 계좌는 정말 안녕하신가요? 만약 이 서늘한 질문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덜컥 내려앉았다면 지금 당장 화면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파산을 막아줄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 될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무서운 파산이 턱 밑까지 다가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성인들이 평생 동안 남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도대체 얼마쯤 될까요? 가볍게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고 발이 넓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억 단위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돈을 일종의 적금이나 든든한 보험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뿌려두었으니 나중에 은퇴하고 내 자식이 결혼할 때쯤이면 그 돈과 사람들이 당연히 다 돌아오겠지 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청첩장을 돌려야 할 시기가 오면 그제야 뼈저리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예상했던 인원의 절반조차 오지 않는 텅 빈 예식장을 보며 충격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계산착오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지독한 호감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맺은 거래처 직원 혹은 동호회나 술자리에서 가볍게 만난 사람들을 진짜 내 편이라고 뇌에서 마음대로 포장해버립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함께 보낸 사이에서도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꽤 친하고 저 사람도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뇌의 무서운 착각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필요에 의해 혹은 직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로 철저하게 분류해 놓았을 뿐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가장 끔찍한 사회적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장년 남성들의 고독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50대 가장들의 고독사 비율 역시 소름 끼치도록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지갑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명함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진짜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관계들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급과 명함이 모두 벗겨졌을 때 당신 곁에 순수하게 남아줄 사람은 진짜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런 치명적인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서울 마포의 10억 원짜리 한강뷰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그랜저 승용차를 모는 50대 김 부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가 봐도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성공한 중산층 가정의 완벽한 표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무섭게 불어나는 은행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지갑에는 당장 쓸 현금 10,000원 한 장조차 없는 처절한 하우스 푸어 상태입니다.
속은 새카맣게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김 부장님은 주말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늘 지갑을 가장 먼저 열어 계산을 하고 가장 목소리 높여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의 원인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또 다른 치명적인 오작동,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 때문입니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모두가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동경의 대상이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당히 틈을 보이고 때로는 어설픈 실수도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기꺼이 곁을 내주게 마련입니다. 이미 괜찮은 인상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작은 허점이 멀리서 바라보는 대상을 옆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그놈의 얄팍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이 강력한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힘들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이번 달은 대출 이자 내느라 아내한테 용돈까지 깎였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털어놓으면 주변에서도 진심으로 공감해 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줍니다. 그 가식적이고 숨막히는 완벽함이라는 차가운 껍데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고 하나둘씩 조용히 곁을 떠나갑니다. 자신은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고 굳게 믿겠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끔찍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위태롭고 가짜로 빚어낸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알량한 성벽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과연 어떤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질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뒤흔드는 잔인한 위기는 언제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등 뒤에서 찾아옵니다. 49살의 어느 날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김 부장님은 책상을 빼라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월급은 완전히 끊어지고 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그 무섭고 아득한 소득 크레바스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면서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목을 조여오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위협 탐지 레이더는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기술로 보자면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조난 신호를 쳐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관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연결을 위한 작은 신호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하는 시기죠. 하지만 경제적인 벼랑 끝에 몰려 극도로 예민해진 김 부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오히려 캄캄한 동굴 속으로 더 깊고 어둡게 숨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요즘 마트 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네요 라고 지나가듯 툭 던집니다. 이건 그저 답답한 현실을 나누고 싶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에 고장나버린 남편의 뇌 레이더는 이 가벼운 말을 나를 무능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가장이라고 뼈아프게 비난하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과대수신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내가 돈 못 벌어오니까 이제 내가 우습게 보이냐? 며 상다리작 부러져라 불같이 화를 내버립니다. 상대의 감정을 과대수신하는 것에 더해 내 실수가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도 엄청나게 과대수신하고 있는 참담한 오작동입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상처를 받고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식탁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숨막히고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단순히 대화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이 바로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관계의 파산을 알리는 무서운 선고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위태롭게 흔들릴 때 유일하게 당신의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죠. 9마디가 좋았어도 한마디가 걸리면 그 한마디가 전부를 덮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등을 돌리고 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남자의 다음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절망의 늪에 빠진 인간이 이성을 잃고 남은 돈과 사람을 한꺼번에 모조리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파괴적인 짓을 저지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지옥 같고 숨막히는 식탁에서 도망치기 위해 대체 어떤 파멸적인 선택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김 부장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캄캄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킬지 가족과 상의하는 대신 아주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건재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끔찍하고 무서운 집착에 사로잡히는 거죠.
조급해진 마음에 묻지마 코인 투자에 거액의 돈을 한 번에 밀어넣거나 이미 골목마다 널려있는 포화 상태인 치킨집 창업에 남은 전 재산을 무턱대고 쏟아붓습니다. 불안감에 쫓기는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남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에 휩쓸려 포모 증후군에 빠지는 전형적이고 씁쓸한 비극입니다. 아내와 주변의 지인들이 제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눈물로 말려보지만 그의 다친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닿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청, 즉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들을 때 일어나는 뇌파의 신경 커플링 현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뇌 속 레이더가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는 기적이 간절하게 일어나야 할 시점에 그는 엉뚱하게도 가족의 진심 어린 조언조차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적대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몸은 같은 집안의 식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그는 혼자만의 춥고 지옥 같은 평행우주에 갇혀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얄팍한 겉멋과 자존심을 앞세워 시작한 무리한 투자는 결국 불을 보듯 뻔한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텅 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바닥난 마이너스 통장과 숨막히는 빚더미,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싸늘하게 망가져버린 주변 사람들의 시선뿐입니다. 수십 년을 모아온 돈을 잃은 것도 미치도록 억울한데 도대체 왜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주변 사람들마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투자가 무참히 실패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흉측하게 꼬여갑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층, 심리학에서 양파 껍질에 비유하는 그 섬세한 원리가 아주 나쁘고 파괴적인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가까운 사이라면 한 겹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대화를 번갈아 나누며 서로의 두려움과 상처를 공유하고 마음을 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반대로 두껍고 날카로운 철갑 같은 방어막을 겹겹이 더 씌워 자신의 썩어가는 상처를 꽁꽁 숨겨버리려고만 합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오라는 반가운 연락이 와도 나만 밥값을 낼 돈이 없다는 뼈저린 자격지심에 비참해져서 갖은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점점 친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스스로를 어두운 골방에 가두는 비참한 중년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테스트는 내가 슬플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남이 기쁠 때 불쑥 찾아옵니다. 친구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거나 회사에서 크게 승진했다고 자랑할 때 진심으로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관계의 접착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통장이 텅 비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은 그 당연한 축하의 말을 건넬 마음의 여유조차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지독한 질투심 때문에 그러면 야근이 더 늘겠네? 라며 삐딱하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은 정내미마저 다 떨어지게 만들죠. 상대가 가장 강한 긍정 신호를 보낸 그 소중한 순간에 그는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상처를 주어버린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숨 막히는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곁에서 영원히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린 인생의 진짜 밑바닥, 그 서늘하고 고독한 곳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정말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아픈 순간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모르는 사람들이 6명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끄러운 병원 단인실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장 급한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고 급하게 수술비와 입원비 몇백만 원을 융통해야 하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미친 듯이 뒤져보지만 당신이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은 정말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호탕하게 법인카드를 긋고 밥값을 내며 잘 나가던 김 부장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차갑게 얼어붙은 아내와 연락이 끊겨버린 자식들, 그리고 번호를 지워버린 옛 친구들의 빈자리만이 그를 비웃듯 맴돌 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경험을 통째로 공평하게 기억하지 않고 감정이 가장 솟구쳤던 한 순간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만으로 전체를 평가한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치열하게 빛났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철저하게 혼자라면 사람들의 뇌리에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영원히 각인됩니다.
단순히 지갑에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오던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수치심이 그를 덮쳐옵니다. 우리 뇌의 레이더는 팩트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저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의 무너진 레이더에는 이제 처절한 고립감과 죽음보다 깊은 수치심만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너져 내려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폐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관계의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이 잔인하고 처참한 인생의 파산을 막기 위해 당장 내일 수천만 원을 벌어오거나 사람들에게 비싼 밥을 사 먹이며 환심을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당신의 숨을 옥죄고 있는 그 알량하고 무거운 자존심을 바닥에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 하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를 다시 한번 뼈에 새겨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완벽한 척하는 대신 내가 껄끄러워하거나 어색한 사람에게 오히려 아주 작은 도움을 청해보는 겁니다. 친구에게 오랜만에 가벼운 안부를 물으며 요즘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팁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나 요즘 이 스마트폰 앱 쓰는 법이 너무 어려운데 좀 가르쳐 달라고 먼저 어설프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호출, 그 연결을 위한 작은 신호에 제발 고개를 돌려 다정하게 반응해 주세요. 가족이 거실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툭 던질 때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진짜 어디 하면서 같이 창밖을 봐주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순간에 돌아서 봐주는 것, 바로 거기서 절대 깨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돈은 끔찍한 인플레이션이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사회적 자산은 오직 당신 뇌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 때문에 스스로 파산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밤 피가 거꾸로 솟는 뻘건 주식 차트를 불안하게 들여다보는 대신 지금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지금 소중한 인간관계 계좌에 든든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중한 잔고를 매일 무섭게 바닥내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작은 신호를 보낼 것인지 그 소중한 다짐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작은 한 줄이 당신 인생의 파산을 막아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